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 정상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정신혜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 문제였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問題をこのまま放置すればあたかも伝染病のように世界に広がる危険性を帯びています。 G7 정상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등을 겨냥해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7개국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것과 달리 기후변화 조항에는 미국과 나머지 6개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을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협정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압박에도 북한은 도발 위협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판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수직으로 세운 원통형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10m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냉발사 방식으로 공중에서 점화된 미사일은 화염을 뿜으며 방향을 잡은 뒤 공중에 떠있던 무인기를 격추합니다.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어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북한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KN-06의 발사 장면입니다. 고금 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연방 날아가 목표들을 단방에 박살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보다 유도 능력이 향상되고 명중 정확도가 높아졌다며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온 나라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차세대 대공 요격 무기도 병행 개발해야 한다며 신형 미사일 개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KN-06은 최대 사거리 150km에 고도는 최고 40km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인 우리 공군 전력을 겨냥한 거란 분석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비행체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전 배치가 된다면 우리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방 지역 정찰 감시 자산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투입된 가운데 다음 달 초 동해에서 실시할 합동훈련은 사상 최대의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곳곳에 암초가 수두룩한데 우선 일자리 추경부터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의 재원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며 향후 들어갈 돈이 더 많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추가 세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전가되기 때문에 검찰, 국가정보원, 방송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체계적인 검토나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 처음으로 소속 의원 전체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운영 등에 대한 전략 구성을 모색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데 역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증 기준 논란이 커지자 국정기획 자문위는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국회는 내일 취임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이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그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들은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인준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단순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고 보겠다는 정략적인 심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의 인사추천 기준과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의 태도가 집권 후 180도 달라졌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전 정권과는 다르다 해서 대통령 선거 때 써먹고 이제 와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거고. 언제부터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 사항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생활형과 투기형을 가려서 비판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여당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수석 비서관급 워크숍을 열어 인사기준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기존의 인선 작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탁현민 전 교수의 과거 저서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탁 전 교수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탁현민 전 교수가 쓴 책입니다. 하고 싶다 이 여자 등 여성을 7가지 유형별로 나눈 이 책에서 탁 전 교수는 콘돔을 싫어하는 여자, 몸을 기억하는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꼽았습니다. 콘돔 사용은 성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주제에선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땐 가슴을 가리지 마라라고 썼습니다. 심지어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건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라며 노골적인 혐오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탁 전 교수는 사과했습니다. 이 책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지금은 달라졌지만 10년 전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 직을 맡을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탁 전 교수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여성 가치관은 도저히 그런 대통령에 내것이는 그런 기체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부적절하지 않나. 나는 꼼수다 콘서트 기획자로 알려진 탁 전 교수는 지난해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과거 정부와 특정 언론을 향해 삼보를 걸으며 한 번씩 손가락 욕을 하는 저급한 퍼포먼스로 진보 진영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합동감찰반이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며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 조사 당시 문제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있었던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등과 만찬을 하며 격려금을 주고받은 장소입니다. 조사에 착수한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참석자와 참고인 등 모두 2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도 마쳤고 현재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을 이미 제출받아 검토 중입니다. 감찰반은 해당 식당에서 만찬 비용을 계산한 신용카드 전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조사를 마친 감찰반 관계자들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까지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엄정한 감찰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영업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반발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경찰이 한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바닥에 누워 남성을 붙잡고 있던 또 다른 경찰이 비명을 지릅니다. 남성이 경찰의 왼팔을 깨문 겁니다. 혼나! 놓고 있어요, 놓고 있어.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손대는 건 폭력이야. 건설 노조 간부인 62살 김모 씨가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김 씨는 업무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돼 결국 입건됐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사진이 뛰어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벽이지 않습니까? 화풀이.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승용차로 전후진을 반복하던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치어 다치게 했고 서울 양천구에선 살려달라며 스스로 신고한 뒤 자신을 달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한 해 평균 15,000명 선, 시간당 2명씩 적발된 셈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속률은 10% 수준이고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일반 폭행 협박죄보다 무겁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로 인한 범죄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모레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했거나 또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가능한데 다소 복잡한 절차에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부산고등검찰청 형사일부 김나영 수사관입니다. 홍명근 씨는 이 목소리에 속아 현금 인출기에서 계좌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넘어갔지만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피해는 간신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저도 그 내용을 보긴 봤는데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나 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 필요한 자료까지 직접 수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중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완전히 임의의 번호, 이런 임의의 번호를 도입을 해야지만 기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연결성이 끊어져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변경 가능 여부는 최장 반년 동안 진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만약 심의에서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변경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범죄자의 신분 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복잡한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가 내일 막을 올립니다.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이번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도 여야 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국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국가정보원,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또 인권위 보고에서는 위상 강화 방안 등이 각각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는데요. G7 정상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폐막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틀에 걸친 정상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인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문제 외에 관심을 모은 기후변화에 대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머지 6개국 정상이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파리 기후협정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파리 기후협정의 잔류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북한이 신형 지대공 요격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무인기로 가상 공중 목표물을 정해놓고 타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으며 단반에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시험 발사 때보다 결함이 극복되고 명중 정확도도 높아졌다며 김정은이 합격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해당 사건이 벌어진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은 지난 22일쯤 돈봉투 만찬 장소인 서울 서초동 모 식당을 현장 조사하기 위해 찾아가 식사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묻고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무검찰당국이 식사를 하면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격리됐던 60대 여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스라엘에 여행을 다녀온 뒤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았던 60살 A씨가 1차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병원 기초검사에서 A형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온 점을 고려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정을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협정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압박에도 북한은 도발 위협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판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수직으로 세운 원통형 발사관에서 미사일이 10m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냉발사 방식으로 공중에서 점화된 미사일은 화염을 뿜으며 방향을 잡은 뒤 공중에 떠있던 무인기를 격추합니다.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어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북한의 지대공 요격미사일 KN-06의 발사 장면입니다.
복음 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연방 날아가 목표들을 단방에 박살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보다 유도 능력이 향상되고 명중 정확도가 높아졌다며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 온 나라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차세대 대공 요격 무기도 병행 개발해야 한다며 신형 미사일 개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KN-06은 최대 사거리 150km에 고도는 최고 40km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인 우리 공군 전력을 겨냥한 거란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 정상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정신혜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최우선 의제는 북핵 문제였습니다.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問題をこのまま放置すればあたかも伝染病のように世界に広がる危険性を帯びています。 G7 정상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등을 겨냥해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7개국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것과 달리 기후변화 조항에는 미국과 나머지 6개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리더 반삼 면적이 작은 비행체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전 배치가 된다면 우리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방 지역 정찰 감시 자산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투입된 가운데 다음 달 초 동해에서 실시할 합동훈련은 사상 최대의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곳곳에 암초가 수두룩한데 우선 일자리 추경부터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의 재원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이며 향후 들어갈 돈이 더 많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추가 세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전가되기 때문에 검찰, 국가정보원, 방송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체계적인 검토나 로드맵도 없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후 처음으로 소속 의원 전체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운영 등에 대한 전략 구성을 모색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데 역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증 기준 논란이 커지자 국정기획 자문위는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국회는 내일 취임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이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그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들은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인준을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단선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고 보겠다는 정략적인 심사는 아니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의 인사추천 기준과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의 태도가 집권 후 180도 달라졌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전 정권과는 다르다 해서 대통령 선거 때 써먹고 이제 와서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거고. 언제부터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 사항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생활형과 투기형을 가려서 비판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여당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수석 비서관급 워크숍을 열어 인사기준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기존의 인선 작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탁현민 전 교수의 과거 저서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탁 전 교수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탁현민 전 교수가 쓴 책입니다. 하고 싶다 이 여자 등 여성을 7가지 유형별로 나눈 이 책에서 탁 전 교수는 콘돔을 싫어하는 여자, 몸을 기억하는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꼽았습니다. 콘돔 사용은 성관계에 대한 진정